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가 정말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 정말 우리가 외치고 싶은 것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오늘 외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잠자고 있는 심령들을 깨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유대한민국 위에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담대히 적군을 향해 담대히 적군을 향해 나가라.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서서 주와 함께 나가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담대히 적군을 향해 담대히 적군을 향해 나가라.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서서 주와 함께 나가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기초에서 성장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지금부터 코리안 제너레이션 청년연합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채널로 함께 섬기고 계신 정도연 청년 나오셔서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부정선거 대법원 변론 기일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총선 재검표가 그런 의혹이 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재검표를 반드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검표를 거부할 시에는 국제조사단이 와서 재검표를 그들의 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악한 정권은 국제조사단이 오면은 그들이 모든 부정선거 제목들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국제조사단을 원천 차단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끝까지 뭉개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파헤치는 것에 제1선에서 활동하신 민경욱 전 의원님께서 미국에서 지금도 부정선거의 모든 수법들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NGO 비정부 단체인 국제조사단이 올지라도
미국에 보고된 모든 정보 활동과 그들의 수법 때문에 국제조사단의 모든 보고를 받은 채로 한국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부정선거 이거 재검표를 미루는 움직임이 길어질수록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희소식과 그리고 여전히 답답한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서초구 서초역 근처의 대법원 앞에서 재검표 변론 기일을 위해서 저희 애국 시민들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변호사 6분께서 그곳에서 부정선거를 재검표를 요청하는 그런 변론 기일을 대법원에서 피고 측인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중재인 측의 판사진께서 이것을 중재를 하였는데, 선관위는 그들이 재검표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행해오는 선거 투표를 관리하는 영업비밀이 침해당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관공서이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이지 어찌 그게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 늘어놓다가 결국은 공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인력이 대법원 판사님께서 그것을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너무도 엄중하고 공정이 치러져야 할 선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선거를 통해서 집행된 모든 수법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재검표가 애국 시민들이 바라는 모든 갈증을 풀어주는 방법으로는 이행되지는 않을지언정 피해갈 수는 없는 절차가 되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진은 그것을 선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것은 저희 애국 국민들이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그것을 들려주는 만큼 저희가 주권을 되찾아오고 정부의 정권 실세들은 저희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코로나 역병을 핑계로, 우한 폐렴을 핑계로 모든 전국 어느 지방 어느 도시라든지 99명을 넘는 규모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탄압을 가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적극 대응할 필요도 있겠지만 저희 헌법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울 것이기보다는 현명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서 부정선거를 끊임없이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출근지까지 가는, 회사까지 출근하는 상황 속에서도 차의 깃발을 부정선거 사형이다, 재검표를 실시하라, 재선거를 실시하라, 이러한 모든 깃발이나 문구를 장착함을 통하여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집 근처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피켓 혹은 증거를 담고 있는 그런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게시를 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까지 정권 실세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집회를 보다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광화문 광장이나 청와대 앞에서 저희의 의사를 표명하고 정권의 저항 정신을 드러낸다면 더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정권은 반드시 박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를 바꿔서 정권이 퇴진되는 것을
외부의 비정부 기관인 국제조사단이 올 때까지 그들에게 맡겨둘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부정선거를 각자가 홍보하는데 역점을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 실세들이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알리는 것을 탄압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각 거주지에 살고 있는 지역 시민들이, 저의 지인들이 저희를 홀대하면서 저희한테 무슨 부정선거가 요즘 시대에도 있겠냐는 망발을 하면서 그들이 저희를 괄시하기만 할 뿐입니다. 어떠한 세력도 저희를 부정선거 알리는 것에 있어서 핍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제발 용기를 내주시고 부정선거를 온전히, 내가 욕먹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잠시 겪어야 하는 고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후에 올 자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멋진 부흥을 위해서 조금만 수고를 감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수입업자로 대통령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것은 허울에 불과했고, 이런 하이테크로가 청년 국장 강화에서 생각하여 정화한 약속을 지키며 대통령직은 애초에 처음부터 가짜로 되었기 때문에 허울에 불과했던 탓인지, 지금의 문모씨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은 코로나 수입업자로서 그 역할을 더 최선을 다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애초부터 한국에 많지 않았다고, 그리고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코로나라는 대수롭지 않은 역병을 더 첨가함으로써 몇 명 정말 죽음으로 보냈다는 것에 우쭐해진 것인지, 그들은 또 다른 생명 침해의 음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살인 백신입니다. 이 살인 백신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전원 거부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써 30명이 넘어가는 이런 살인 백신을 어찌 저희가 그것이 독감을 막겠다, 코로나를 막겠다, 그렇게 신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피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반드시 위험성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게 홍보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권이 그렇게 사망의 그런 반생명적인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다른 분이 다루실 순서의 낙태법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 동성애 그것을 통해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동성애가 갖고 있는 것은 에이즈를, 그런 사망의 질병을 퍼뜨리는 것이기도 한데, 우한 폐렴이 코로나 질환이 악랄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는 만들어진 제조된 실험실에서 탄생한 질병균으로서 그것은 에이즈균의 인체 면역, 후천적 면역 증후군으로서 그러한 것과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명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악한 정권에 반드시 용기를 내줘서 부정선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이 정권을 꼭 규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찾아낸 증거가 있다면 임시선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시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또 거쳐가는 그러한 장소로서 증거인멸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고, 중국에서 원격 접속으로 IP 주소를 남긴 것을 없애기 위한 중간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없애졌는데, 이 대한민국의 해외 모든 부정선거의 전진 기지이자 사령부로서 역할된 그것이
모두 이런 더러운 술책이 임시선관위라는 것까지 활용돼서 악하게 이뤄진 점을 이 정권에 더 이상 용서의 그런 기회를 남발하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태도로서 규탄을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도현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이 부정선거에 대한 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국민들이 더욱더 일어나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더 크게 담대하게 외쳐야 할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외친다면은 아직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를 알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블랙 청년 연대의 유경민 형제 나와서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랙 청년 연대 더300 블랙 전사 로카라고 닉네임을 쓰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비가 오고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수백만 명 이상이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은 8.15 집회 참가자들이라는 이유로 극우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 그리고 코로나 전파자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절대 극우 집단이나 코로나 확산 전파자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 나라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4월 15일 이 나라에는 총선이 있었는데 부정선거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저희가 너무 많은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정말 중요한 증거들이 묻히고 있는 것 같아서 초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부정선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천동 신중동 4.7초라는 기적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부천동 신중동에서 이틀간 18,000표라는 투표수가 나온 것입니다. 이 수를 계산해 보니 한 사람당 4.7초의 투표수를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투표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투표장에 입장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손소독제를 받고 비닐장갑을 쓴 다음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를 한 후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만 해도 벌써 10초가 지나간 이 순간인데 부천동 신중동에서는 한 사람당 4.7초 만에 이 모든 사람이 해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도 있었을 것이며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이라는 곳에 유령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4월 통계로 거주자 수는 159명인데 투표자 수가 181표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관외 투표지가 섞인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 장소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말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장소는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이라는 이 장소는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는 관외 투표지가 없을 뿐더러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의 답변은 관외 투표지가 섞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의문이 가신다면 마지막으로 빳빳한 투표지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지에서 빳빳한 투표지가 등장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신권을 받아봤을 때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전 투표지가 발견된 겁니다. 이 투표지는 접힌 흔적은 전혀 없고 모두 민주당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투표지가 특수성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보건력이 뛰어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가지고 이상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한번 유튜브나 알 수 있는 곳에 찾아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의 의견에 동참해달라 하는 것이 아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저희 크리스찬들도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앞서지만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정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고 다음 순서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허다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상하게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큰 의문이 듭니다. 우리 경민 형제가 말했던 것과 같이 뻣뻣한 그 투표지, 보관력이 뛰어나서 접은 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부정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투표라고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외치는 데에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함께 청년들, 어른들 멈추지 않고 계속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낙태법에 대해서 발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낙태법에 대한 내용을 애국청년단의 김선영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국청년단 팀장 김선영입니다. 저는 오늘 낙태법에 대해 그 심각성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일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는 무조건 낙태를,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간단한 상담 과정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한다는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담 과정이 그저 형식적 상담 과정일 뿐만 아니라 상담 후 확인서 한 장만 발급하고 단 하루만 지나면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앞으로 낙태법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터무니없는 간단한 과정만으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그저 확인서 종이 한 장과 상담 하나만으로 결정된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럼 강간, 친인척 간 임신 등 부득이한 경우로 임신한 경우는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이미 모자보건법 14조를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가 이미 있는데 더 이상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법이 과연 필요할까요? 모자보건법 14조 이외에 더 이상의 간단한 낙태의 허용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일탈을 가속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낙태가 뭐 어때서?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도 변할 수 있지. 낙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대가 변화도 태엽할 수 없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도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그러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째 계속 0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때에 낙태법 폐지를 논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존속을 뒤흔드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생각한다면 낙태죄 폐지라는 악법이 아닌 태아와 여성, 양육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마련 등에 대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게 낙태법에 대해서 그게 여성의 인권 존중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게 행복한 출근하는 말을 하면서 낙태법에 대한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무수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이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결심해가지고 반드시 낙태법에 대해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막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낙태법에 대해서 김인상 전도사님 나오셔서 함께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낙태는 살인입니다.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간접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을 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은 살인이고 죄가 성립됩니다. 살인죄의 성립은 생명이 있는 타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의로 태아의 뼈를 부수는 행위가 살인이 아니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임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생명이 잉태되었고 모태에서 10개월을 자라고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신성한 과정과 결과인 것입니다. 그 10개월 동안 자라나는 것을 인정하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한 살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중이며 생명 존중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태에서 만 한 살로 자라고 있는 태아를 낙태로서 강제적으로 죽인다면 살인인 것입니다. 낙태를 동의한 산모나 그 행위를 행한 의사나 그것을 교사한 자나 모두 다 살인을 행한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법조에 계신 위정자분들에게 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에 낙태죄 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시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더욱 올바른 법을 택했어야 하는데 법치국가의 빔의 나사를 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앞선다는 결과적 방증입니다. 임신 후 출산을 피하고 싶으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주장되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신의 의견을 아직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참된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명 존중의 정신적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옳은 법을 더욱 강력하게 보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까지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법을 만드는 법조인들의 생각부터 올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은 반드시 경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신 똑바로 차릴 때입니다. 정부는 태아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생명인가를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시국에 낙태로 아이를 없애자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죄이며 그것을 자행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라며 망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여, 법조인들이여, 페미니즘에 빠진 이들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역 갈직 그만하길 바랍니다. 셋째, 여성들에게 고합니다. 현 시대는 여권 신장으로 출세하기도 바쁘고 어려운데 원치 않는 출산과 양육까지 떠안는 여성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잉태와 출산과 양육으로 지금의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매우 소중합니다. 반드시 아름답게 지켜져야 하는 윤리 도덕 그 이상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고귀한 선물로 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편 안타깝지만 그것이 비록 안 좋은 일로 생긴 아기일지라도 낙태로 살인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나 태아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앞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술 마신 사람이 자신의 차에 앉아 시동을 걸고 지금 나는 나의 정신이 충분히 남아있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도 했으니 이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이라 가정을 해본다면 낙태를 돕는 자들은 마치 그 차에 동승한 자들로서 술은 마셨지만 이 정도 거리는 괜찮으니 운전해도 된다고 방조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사고 난 피해자는 또 무슨 죄가 있어서입니까? 그 사고로 죽은 피해자는 바로 자신들의 태아일 것입니다. 운전자와 공범자들은 가해자로서 평생 용서를 구해도 죽었던 한 태아에게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페미니즘에 입각한 여성들의 사고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외치는데 국가를 위해서 여성이자 어머니인 여러분들이 함께 존재하고 생산과 번영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국가가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출산과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남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지 낙태를 정당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안합니다. 남성 책임법을 제정하여서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둘 다 지키는 생명 존중 법안을 새로 제정하여 다 같이 진정한 자유보장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넷째, 언론에 고합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에 관한 기사를 줄줄이 쏟아내고 재생산한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태아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미혼모 여성들 95% 이상이 자신이 낙태하지 않고 힘들지만 자신의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 양육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대한민국 여성의 전부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동의하는 여성의 수가 수만 배 더 많다는 것을 묵과치 마십시오. 언론의 공정함과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3,000명, 1년에 약 110만 명의 태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는 것도 제대로 보도를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내용과 수를 올바른 쪽으로 양도 질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그 누구도 태아일 때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 단 아무도 없습니다. 언론은 말은 못하지만 살아있는 태아 입장에서도 생각하며 참되게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고합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의사로서 수많은 낙태 시술을 해냈지만 낙태가 죄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어느 날 수술을 하는데 급작스럽게 속이 메스고 참느라 고통스러웠다. 수술을 억지로 끝냈던 기억이 있다. 어느 날 내 딸이 결혼을 했다.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인고의 시간 끝에 임신이 되었다. 그런데 내 딸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나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잠을 편히 잘 수도 없었고 일을 집중할 수도 없었다. 내 손으로 죽인 아기들이 낙태를 당하며 흘린 피 비린내가 내 코 속으로 맡아지기 시작했고 귀와 마음속에서는 그 아기들의 비명소리가 울음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왔다.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만 있다면 그 태아들을 죽여서 번 돈과 내 재산을 다 돌려주고 싶어도 나에게는 방법이 없었다. 그 태아들은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음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의사가 아니라 살인자였다. 의사들의 윤리 선생문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적 원문 중에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약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복중 태아를 가진 임신부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여섯째, 법 위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법은 우리 국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최소한으로 지킬 것을 규칙과 법규로 규정하여 선을 만들어준 귀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법안은 울타리를 부수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양심으로 법을 다스려야 합니다. 양심이 법 아래로 내려가면 양심을 지키려고 해도 법의 규제로 인해 양심과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민도심은 공부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행동에는 양심이 가장 정확한 법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강제 규정한다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잘못된 법이 만들어낸 결과로 우리들의 양심과 부딪혀서 잘못을 알고도 행해야 하는 거짓된 삶을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양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불순종하고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 속에서도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저주 속에서도 축복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불법으로 급습한 남침을 통해서 피난사례로 극한 가난을 경험하였고 이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시간 압축 형태의 고도성장으로 축복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쉬고 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늪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고통, 고난 속에서도 숨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서도 잉태 전에 계획하고 부르심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모의 뱃속에서 태아를 10개월 동안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태아를 강제로 죽인다면 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그릇된 행동입니다. 스스로 악의 바벨탑을 쌓아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어머님에게 버림을 받고 가난에 찌들고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린 9살 때는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고 마약에도 빠졌으며 14살 때에는 미혼모로 아기를 낳았는데 출산 후 그 아기인 아들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양아버지의 지극정성한 사랑의 보살핌으로 힘을 얻었고 세상을 긍휼과 위로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19살 고등학생 때는 지역의 저녁 뉴스를 최연소로 맡는 앵커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흑인계 미국인으로 제1위 부호이며 자선사업가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꿔주는 방송인으로서 시청자로 하여금 감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 그대로 치유받은 행복자입니다. 우리 모두 치유받은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태법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 또한 그 나태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양심과 그 마음의 그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또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이 낙태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미청년단의 대표 양메리 대표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람을 매수 엉터리처럼 부모님 생을 방해하지도 않은 저를 부모님 생 방해했는데 상대에서 뺐고 서울 국회에 모두 지켜가며 상부의 지적을 방해하였고 체포 후 검찰 조사 중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요 군형법 92조 6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군대 안에서 동성애들 간의 학문 선교를 금하고 처벌하는 형법입니다. 근데요 2017년에 국회의원 10명으로부터 지금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군대 내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군대 내에 동성 간의 학문 선교, 성관계를 허락하겠다. 그들의 자유다. 라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2017년에 폐지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국회 앞에서 어떤 단체가 아주 열심히 저희와 같이 매주 국회 앞에서 이 군형법 92조 6항을 반드시 폐지하고 동성 간의 학문 선교를 반드시 합법화해야 한다 라는 그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노동자 연대의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극단주의적 부분, 또 이단 사이비 종교, 그리고 더 나아가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 등에 대한 어떤 반대나 부정적인 편견 역시도 금하고 처벌받고 감옥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1조 2항과 3항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은 무엇이냐? 동성애를 통해 또 낙태법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모조리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제는 군대 내에 나의 아들이 군대 안에서 이렇게 2년 동안 섬길 때에
동성애에 감염되어서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에이즈 환자가 되어서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30년밖에 못 살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앞에서 에이즈 광고 딱지들이 붙어있는 사회 가운데 살게 되고요. 초등학교 내에서 동성애 학문 선교를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육, 우리의 군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저와 제 친구들, 우리는 미래가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8.15 집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에 부정적인 주장과 또 부정적으로 바라본 그 편견과 반대 다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일체 반대나 이슬람교의 극단주의적 부분, 이단 사이비 종교, 더 나아가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에 대한 그 어떤 반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자각하여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깨어서 이제 나가서 외쳐야 되는지 여러분 알길 축복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제 연설을 마치기 전에 제가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애국가 첫 번째 저를 함께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애국가를 같이 이렇게 외칠 때에, 노래를 할 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얼마나 값없이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 북한에서는 누릴 수 없고요. 우리가 누리는 이 사상의 자유 중국에서는 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왜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들의 큰 전략과 큰 그림을 반드시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의 발언을 애국가로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사 우리나라가 새 무궁한 사람처럼 화려한 산 대하사라 대하늘로 길을 고전하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필요한 것은 애국가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 잘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나라를 위해서 뛰고 싶고 뭔가 나가서 이 부정부패를 정말 이것을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해드리고요. 이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에 여러분 더욱더 힘차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낼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외치는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자유민주주의 기초화의 이 기본적인 헌법과 상반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애국청년단 대표 유혜림, 제가 나와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Homosexuality is not innate.
2012년 가장 최첨단 기술인 GWAS를 사용하여 유전자 하나하나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In 2012, a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was used to investigate each human gene. 그 결과 약 23,000개 인간 유전자 중에서 동성애 관련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nd of the 23,000 genes, not a single gay gene was found. 절대 인간의 몸 안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In our human bodies, there isn't a single gay gene. 동성애는 후천적 100% 학습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인간의 후천적 행동 양식임을 의학적 양식이 입증하였습니다. The medical community has shown that homosexuality is 100% learned.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 홍석천 씨에 대해서 우리 서울대 강의에 발표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most famous gay celebrities in Korea, Hong Seok-chun, confessed this way in a college lecture. 충남 깨끗하고 좋은 마을에서 초중고 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당시 초등학생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을 그 마을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학문을 이용한 나쁜 성폭행을 하게 되었고 He spent his adolescence in a good, clean town in Chungnam, and when he was a 4th grade student, an adult gay man who lived in his neighborhood took him to an attic and sexually assaulted the young Hong Seok-chun. 즉 초등학생 4학년이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의 어린 동성애자에게 학문을 이용한 나쁜 동성 성관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To repeat, Hong Seok-chun, who was only a 4th grade elementary student, was raped through anal sex by an adult gay man. 그때 바로 부모님께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 몰랐고 가해자인 성인 남성이 무섭고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기는 동안 고3 즉 19살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Unfortunately, he was unable to open up to his parents about this terrible incident, and he himself also didn't understand the full magnitude of that incident. He was also afraid of this sexual perpetrator, hence kept this as a secret. He also said that until 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hence until he was 19 years old, he was raped by over 300 boys and men. 이렇게 어린 시절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하였는지 동성애 음란물을 계속해서 본 경우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정신이론에서는 학습파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Like the story of Hong Seok-chun, when one experiences an unhealthy homosexual contact or is exposed to homosexual pornography, one can become homosexuals themselves, and this is called learning theory in the field of psychoanalysis. 여러분 키워 축제의 사진들을 보셨습니까? 맨 위에 남성들의 옷을 다 벗기고 재단의 제물처럼 올라와서 있고 사람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의 역할인 듯 보이는 검정 옷에 검정 부츠를 신고 줄이어 행진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Have you seen the pictures taken at queer festivals? Naked men are portrayed as if they are sacrifices at the altar, and others are marching behind wearing back clothes and boots, acting as if they are priests making offerings. 이 자리가 문화축제, 인권축제라고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토요일 오후 서울 중심부에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며 맞으며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They claim that this was a cultural human rights festival, but it was definitely not. And we can see this from their odd acts shooting weird water guns at the public in the middle of Seoul on a Saturday afternoon. 어떻게 인권축제 예술행위가 될 수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I simply cannot understand how this could be a cultural act at a human rights festival. 당시 광장에 있었던 현장 스케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is a picture taken at the festival. 행사를 해가며 소방관들의 요구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 검찰개혁을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 엉덩이가 뻥 뚫린 일명 항문 팬티를 입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엉덩이 항문을 보여주고 있는 남자 동성애자 사진입니다. Look at this man wearing underpants with a hole at the back, showing his anus to the Korean public. 이게 진정한 인권일까요? Is this truly for the sake of human rights?
정신의학에서는 성소수자가 20가지의 성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가 동성애라고 합니다. In psychiatry, they say that there are 20 different forms of sexualities, one of which being homosexuality. 어느 날 야외 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며 부모님과 친구들 참석장을 보냈는데 지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 남성이 개와 결혼하겠다는 사례. One day, parents and friends were invited to a man's outdoors wedding at a public park, only to find out that the groom was marrying his dog. 네덜란드에서는 고양이와 사별하고 새로운 강아지와 재혼한다는 사례. In the Netherlands, a woman remarried a dog after her first husband, which was a cat, died. 마콘 브레너라는 사진 작가가 돌고래와 1년 동안 성행위를 맺은 다음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 Malcolm Brenner, an American journalist, had sex with a dolphin for a year and soon after released a book. 이런 일들은 모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난 다음 일어난 일들입니다. These are all true events that occurred after homosexuality was legalized in respective countries.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독일에서는 1969년도에 동성애는 문제 없다고 시민합의를 이루고 시민합의를 이루자마자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되어 원치 않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In 1969 in Germany, where Martin Luther had sparked the Reformation, the German public agreed that homosexuality was not wrong. As soon as this occurred, due to the law's principle of equality, the German government had to acknowledge all other forms of sexual preferences, causing them to face various unwarranted consequences. 그후 같은 연도인 1969년도에 독일법에 사람과 동물과의 성관계도 문제 없다는 법이 생기면서 독일 전역에 합법적인 동물 매춘업소가 생겼습니다. And in the same year, in 1969, Germany legalized bestiality, which refers to sex between a human being and an animal, and legally built animal brothels all across the nation. 여러분 동물 매춘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죽은 개의 시체 사진을 보셨습니까? Have you seen a picture of a dog that died working at an animal brothel? 장이 다 빠져나와 죽어 있습니다. Its intestines have come out of its body and it's dead. 자세히 보면 팔하고 목에 개의 털이 다 빠지고 주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가지고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 뒤로 꺾어서 묶고 팔목, 목, 이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보시는 것처럼 줄이 가고 털이 다 빠지기까지 묶는다고 합니다. If you look closely at its neck and legs, it lost a lot of fur and there are also visible wounds. This is because, in order to prevent the dogs from attacking the customers during sex, people have chained the dogs' legs, necks, and mouths. 이런 행동이 과연 인권일까요? Can such behavior be justified in the name of human rights?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말하면 기계성애자입니다. Another form of sexual attraction is mechanophilia, the sexual attraction to machines. 지하 주차장에서 흰색 포르쉐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와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태국의 한 남성의 사진입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Thai man who was sexually aroused by a white Porsche parked at a parking lot and had sex with the automobile and was caught on CCTV.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인데 만약 누가 나의 차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아, 이 남자가 내 차와 사랑에 빠졌구나 하고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The more ridiculous part about this story is that the Porsche wasn't even his own car, but someone else's. If someone did the same thing to our car, can we really just say, oh, this man has simply fallen in love with my car and respect his rights? 대학 교수, 박사,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였던 천재 한 남성이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급기야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사게 되고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 밤에 묘지를 파서 시체를 애인사 놨는데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되어서 자랑스러워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계속 못 오게 하니까 부모님이 아들 집에 불시에 가보니 시체가 16개가 발견되었고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무가 드러나게 된 일도 있습니다. A college professor who could speak 12 languages, a genius, ended up loving corpse so much that he bought a small room located next to a cemetery. When a woman's body was buried during the day, this professor would dig up the grave at night and make the corpse his lover. The man's parents were very proud of him for becoming a college professor and wanted to visit his house. But because he wouldn't let them visit, one day the parents visited the place uninvited, only to find 16 corpses, and the father had to call 911 to turn in his own son.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In 1978, America has announced that homosexuality is a sex addiction. 당시 사회, 도덕적, 교육적 환경이 좋은 백인 남성들을 상대로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상파트너 수를 조사해보니까 43%가 500명 이상과 동성애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During that time, they surveyed white males that were brought up in educational, morally upright environments, and they found that 43% of those surveyed had homosexual relations with more than 500 men. 23%는 1000명 이상과 성관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nd 23% with more than 1,000 men. 500명, 1000명 이상이랑 동성애 성관계를 맺다 보면 에이즈를 안 걸리는 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If you're having homosexual relations with more than 500, 1,000 men, it's weird that you don't get HIV/AIDS. 에이즈는 보건소에서만 검사를 하는데 모두 익명으로 검사합니다. HIV/AIDS tests are conducted only at public health centers and only anonymously. 에이즈 검사 비용 100% 국민 세금으로 나갑니다. The costs of HIV/AIDS testing are covered 100% by the taxpayers. 에이즈 궁금증에 대한 한 남자의 고민의 질문입니다. This is a question from a man curious about HIV/AIDS. 익명 검사를 에이즈 검사를 받고 만약에 에이즈 양성이 나오면 부모님들한테 다 알리나요? 그리고 에이즈면 국가에서 관리하나요? 에이즈 걸린 남자가 직장 쪽 같은데 다닐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공식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The question was, if I test positive for HIV/AIDS anonymously, will you tell my parents? If I test positive for HIV/AIDS, will the government take care of me? If I test positive for HIV/AIDS, can I still go to brothels?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익명 검사란 본인의 이름으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Anonymous testings at public health centers, as the name suggests, means being tested not under your own name. 즉 내가 보건소에 가서 에이즈 검사를 하고자 한다면 번호를 줄 것이고 그 번호에 의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기에 보건소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In other words, if I want to get tested for HIV/AIDS at a public health center, they will provide me with a number, and the test will be conducted only under that number. So there's no way for even the health center to gain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가족이 알 수 있는 방법 또한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가족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And it also replied to the question saying, if the person does not provide family contact information, there's no way for his family to know either. 보건소에서도 가족에게 이를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It also replied saying, the public health center are not telling families any information. 에이즈 감염자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It also replied saying, the government has no power to prevent an HIV/AIDS patient from going anywhere or doing anything.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보건소 직원 모릅니다. 국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당신만 아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And that's because no one knows that you're an HIV/AIDS patient. The health center workers don't know, the government doesn't know, no one knows. And this is basically saying, hey, only you know that you have HIV/AIDS, so you're free to do anything.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 보건소 직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야 하지만 아무도 몰라야지만 이 사람의 인권이 보호된다라는 논리, 이거 말이 됩니까? The logic involved in arguing that HIV/AIDS patients' rights are protected only if no one knows about it is simply ridiculous. 그렇다면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에 걸릴 집착중의 여자들은 인권이 없는 걸까요? What about the rights of women who will get HIV/AIDS because of these men?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에 통과되어도 될까요? Do you really think that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can be passed in Korea?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지금 막아서야 합니다. We need to stop it now.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The future of South Korea depends on this matter.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부정선거, 낙태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악법이 제정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 대한민국에 망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반드시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외쳐야 하고 대항해야만 이 일들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청년들 또 대한민국의 국민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과 교회에 알리며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바로 이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5분 동안만 합심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면서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해달라고 바르게 제정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룬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외치며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냅시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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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국회 앞에 나와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현세를 파악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선포하고 바른 말을 또 하나님 이 악법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함께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하여서 이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까먹고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이 기적의 나라 기적의 역사를 이루니 대한민국을 지켜가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고 마땅히 외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 국회 앞에서 외치며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또한 부정선거로 인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일으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함께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때에 대항해서 서서 이 대한민국을 외치고 세워져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하나님 함께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 청년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외치며 기도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지혜와 사랑으로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일들 아버지의 그 크신 일들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들 가운데 함께 서서 아버지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올 수 있도록 당신의 그거 놀라운 이들을 행하며 이뤄가는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압박들과 이 모든 하나님 사단의 관계들과 이 전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당신의 그거 놀라운 이들을 이 땅 가운데 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당신이 이루어가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함께 서서 아버지의 이들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주님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함께 소리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권세 주시고 당신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부세로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 대하여서 주님 하나님 대항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한 외침일까요? 무엇을 위한 외침일까요?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보며 참여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울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자들 위해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아버지 저들이 행하고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에게 있는 이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데 하나님 내 목숨을 귀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정말 생명을 아버지 대충 등한시 여기는 아버지 저들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악한 법들을 폐하여 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낙태법 그리고 하나님의 동성애 하나님의 주요 차별금지법 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정과 부패 이 부조리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옳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냥 아버지와 머뭇거리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정말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들을 아버지와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외쳤사오니 주여 정말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함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이 땅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이 땅에 서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야가 분열이 아니라 이제는 화합하게 하시고 한 목소리 하나님 참으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끄집어내리고 서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아름다운 법을 세워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자유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소중한 것들 가지고 있을 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
나왔사오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이 땅의 자유민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복음의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유튜버로 함께 참석해주신 기부교육 또 개미청년단 TV, 애국청년단 TV, 무궁화 TV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청년들의 외침에 유튜브 채널로 함께 담아주시고 또 전파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곳에서 더 힘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